운동은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생활 방식이죠. 건강도 얻고 근육도 기르려고 열심히 운동하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운동 후에 하는 행동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피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운동을 했으니까 더 많이 먹기. 열심히 일한 만큼 그 보상도 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좋아하는 피자를 먹을 수 있다는 게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분 안에 먹어치운 정크푸드가 체육관 안에서 몇 시간 운동한 것을 허사로 만들 수 있어요. 굶기. 운동 후 식욕이 없는 건 당연하지만 운동을 마친 후 1시간 안에 식단에 따라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적절한 영양소 섭취가 없다면 몸은 운동 후에 완전히 회복될 수 없고 그러면 새로운 근육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단백질만 섭취하기. 운동 후에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 것이 좋긴 하지만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복합 탄수화물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근육을 재건하고 관절이 받은 압력을 처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 단백질 쉐이크에 바나나를 추가해 보세요. 너무 많이는 말고요. 바나나는 칼로리가 꽤 높습니다. 항상 닭고기만 먹기. 닭고기는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소화가 잘 되거든요. 하지만 근육의 통증이 심하게 느껴진다면 식단에 생선을 추가해 보세요. 근육이 통증 없이 회복되도록 도와줄 겁니다. 단백질 바에 의존하기. 네, 포장지에 무설탕이라고 쓰여 있어도 꼼꼼히 읽어보세요. 어떤 단백질 바는 설탕이 없어도 여전히 단맛이 나는데요.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기 때문이고 이건 위를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무설탕 감미료는 단 것을 더 찾게 만들기 때문에 아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수분을 유지하세요. 수분의 2%만 손실돼도 성과가 4분의 1 감소합니다. 그리고 소위 스포츠 음료를 멀리하도록 하세요. 사실 이 음료에는 설탕이 함유되어 있는데 설탕은 식단에서 제외하는 게 좋습니다. 해결책은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영양 보충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물론 몸에 해로운 건 아닙니다. 적당한 양을 섭취한다면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양질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스포츠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제일 뿐이에요. 단백질이 더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심심한 닭가슴살은 지겹다고요? 그러면 단백질 쉐이크를 드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운동 후 스트레칭 안 하기. 스트레칭은 훈련 전이 아니라 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운동 전에 한다면 근육이 완전한 운동의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운동 후에 1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한다면 근육 회복 시간이 훨씬 빨라질 거예요. 근육통도 훨씬 덜 할 겁니다. 비활동적으로 지내기. 물론 몸은 휴식이 필요하지만 활동적으로 휴식하세요. 산책을 하거나 한 곳에 앉아 있어야 하는 일을 피하거나 적어도 일을 서서 해보세요. 근육이 활동 상태에서 휴식 상태로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도와줄 거예요. 폼롤러 사용 안 하기. 격렬한 운동 후에 발생하는 근육통을 절반으로 줄여줄 수 있어요. 운동이 끝난 뒤 스트레칭과 결합하면 소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역효과를 원하지 않는다면 무리하지 마세요. 여전히 근육에 스트레스는 주기 때문에 운동 직후에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리하기. 지나치게 운동하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가끔 운동 후에 몸이 탄탄해진 기분이 들고 몸 안에 있는 모든 아드레날린이 도전을 요구해서 아주 무거운 리프팅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런 다음 날은 운동을 하러 갈 수 없을 지경이 돼버리고요. 이런 상황을 피하세요. 기분에 휩쓸리지 말고 적당히 하세요. 찬물로 샤워하기. 전반적인 건강에는 좋지만 훈련으로 인한 근육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혈액이 근육으로 흘러야 근육의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어요. 찬물은 즉시 몸 안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렇게 되면 전체 과정이 느려집니다. 운동 후 옷 안 갈아입기.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리고 곧 샤워를 할 수 있다고 해도 항상 옷을 갈아입으세요. 심지어 약간 젖은 옷도 고약한 박테리아의 온상이 될 수 있고 근육을 차갑게 해서 쑤시게 하고 치유 과정을 느리게 할 겁니다. 서둘러 샤워하기. 우리 몸은 운동하기 전에 워밍업이 필요한 것처럼 운동 후 적절한 쿨다운 시간도 필요합니다.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심장 박동수가 90이나 그보다 약간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샤워를 하세요. 샤워 제대로 안 하기.
여러분이 체육관에서 만지게 되는 물건에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립니다. 그러니 꼼꼼하게 샤워하세요. 또한 모든 운동기계를 사용한 후엔 깨끗이 약간 젖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세요. 체육관에 있는 동안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하세요. 운동 경험을 기록하지 않기. 여러분의 실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 것이고 어떤 운동은 더 이상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릴지도 모릅니다. 그냥 다른 것으로 바꾸세요. 체육관에서 같은 운동을 반복하는 것은 어쨌든 나쁜 선택이에요. 운동 코스는 다양한 시간이 배정된 여러 사이클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체육관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기. 나눔은 배려입니다. 만약 러닝머신에서 집중하면서 귀에 헤드폰을 꼽는 걸 선호한다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마친 후에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세요. 개인적인 경험은 여러분이 스스로 발견하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운동 코스를 따라하지 마세요. 비록 친구가 하드코어 운동 전문가라고 해도 그들의 조언은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둘 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상대의 충고를 받아들이세요. 보디빌더를 위한 운동은 살을 빼고 싶어하는 사람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조사 안 하기. 아침 식사는 계란 10개와 삶은 닭고기로 해야 하나요? 점심은 곡물 한 줌과 사과 한 개? 무거운 아령을 들기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요가를 해야 할까요? 차이를 아시겠죠? 올바른 운동의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방법을 선택하세요. 근육통 완화를 위해 진통제 남용하기. 그렇게 하는 것은 건강에 확실히 해롭습니다. 항염제나 진통제를 복용하면 근육 복구가 약 7시간 지연돼요. 네, 통증은 없앨 수 있지만 훈련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건강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항산화제는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일종의 압력 증가 후에 우리 몸은 소위 산화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자연적으로 회복 속도를 늦추죠. 어떤 사람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항산화제를 복용하지만 산화성 스트레스는 몸이 운동에 적응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과일 섭취는 이 과정을 빠르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운동하기. 몸이 아플 때까지만 운동을 해야만 열심히 했다는 게 아니죠.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게으른 건 안 돼요. 그저 강도 높은 운동을 피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변한 속도로 오래 걸으세요. 그러고 나면 충전된 상태로 다시 운동할 준비가 될 거예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영상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